너 지방대학교라서 거기 못 들어갈걸? 이란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 오늘은 이 지방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나도 지방대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가졌던 의문은 왜 사람들이 이 지방대학교를 지잡대라고 낮춰 부르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게. 사실은 중학생 때까지는 왜 꼭 서울에 가야 될까? 대학교 여기 밑에도 좋은 대학교들 많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인서울대학교를 가는지 알겠는 거야. 일단 서울에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너무 좋지. 그리고 그 인서울대학교에 가면은 총량의 노력을 기울여서 들어온 친구들, 원대하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의 이 꿈의 무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맥과 네트워크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 학벌주의가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제 어느 대학교 나왔대 하면은 와 하는 것도 있고, 동문이면은 정말 끈끈한 그 유대감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인서울대학교 가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나는 지방대학교 왔단 말이지. 그래서 불행하냐? 나의 모든 것은 망했느냐? 전혀 아니야.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도까지 전문대학교, 일반대학교 다 합쳐서 인서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한 50%대고, 그리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다 합해서 40%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즉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100%의 학생들이 절반 가까이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의 40%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흩어져서 다니고 있는 거지.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서울의 힘이 강하구나. 그 서울의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와 그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반대로 대한민국의 40%대의 학생들이 지방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그럼 그 학생들이 다 지잡대 다닌다고 평가절하 받아야 될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 사회 문화적인 풍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내가 실제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4년제를 나왔어. 처음에 너도 입학할 때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학교를 가보면 좋겠다. 거기에 조금 더 새로운 세상이 있겠지? 서로도 뭔가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얘기했듯이 나는 햄버거 때문에 수능을 포기한, 정말 공부를 정말 안 하고 못하고 싫어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야. 꿈을 향해 정말 도전을 많이 하던 열정 가득한 학생이었어. 그래서 내 성적에 맞게 대학교를 들어갔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갔어. 나는 예전에 헤어 디자이너라는 꿈이 있었거든. 그래서 미용실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피부가 도저히 안 맞아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내가 그 시점에 지원하려던 대학교를 보니까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햄버거를 먹는다고 수능을 포기했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없었지. 나의 아주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런 점수가 남아있는 내신 점수로 들어오게 됐어. 학교를 다니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뉴스나 뭐 사회면이나 주변 친구들이 나는 지방대학교 다니니까, 나는 지잡대 다니니까 이거 안 될 거야, 저거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패배주의 의식이 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있으니까 나도 괜히 뭔가 나도 지방대학교 다니니까 좀 이런 게 부족할까? 내가 좀 이런 면들이 좀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되려나? 이런 생각이 잠깐 있었거든? 근데 나는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막 자기계발서도 읽고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꿈에 대한 그런 열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학교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용의 꼬리가 되지 못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있는 이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아웃풋을 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실제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 한 번도 수업을 째본 적이 없어. 내가 아프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질문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열람실에 가서 제일 늦게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지. 그것도 내가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지 못해. 그럼 내가 있는 이 학교에서 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배워야 그 이상의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열심히 하니까 교수님들도 예쁘게 봐주시고 또 많은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지. 나는 정말 이 학교에서 나의 은사님을 만났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내 이 부족했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내 이전에 있었던 내면 아이와 이런 심리적인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셨거든. 나는 정말 이 교수님을 이 학교에 내가 이 학번이기 때문에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교수님을 만났더라면 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지금보다 외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어. 그래서 외적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지금의 내가 있기에 정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난 정말 감사해. 나 영어를 정말 못했다 그랬잖아.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건 좋아해도 영어 성적이 되게 낮았어. 근데 그 교수님 덕분에 영어를 시작하고 또 교수님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방학마다 뭐 3-4시간씩 모여가지고 영어를 알려주시고 영어 성경 같은 거 같이 읽고 공부하고 그랬거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어라는 장벽을 깨부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대외 활동도 마음 먹은 거는 나가서 이렇게 상을 받고 하는 좋은 성적들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친구들이 엄청 많았더라면은 내가 정말 또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건 모르겠지. 그런데 그런 공모전이나 어떤 대외 활동을 나갔을 때 또 좋게 봐주시고 했던 것들이 저 그런 결과로 이어졌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이 대학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잘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그리고 조금 좀 발칙한 생각이긴 한데 나는 이 대학교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가려지기가 싫은 거야. 나는 오히려 내가 더 잘 돼서 이 학교를 빛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 뭐 지금도 비슷한 마음이긴 한데 그 학생 때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 그래서 내가 주변에 나가서 대학교에 대한 어떤 이렇게 명예를 이렇게 올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 물론 이제 지방대학교여서 좀 불편한 점들도 있긴 했었지.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나는 예전부터 막 책 읽으면서 정말 로망이 하나 있었거든. 대학생 때 바로 해외 교환학생이었어. 대학생이 되면은 그런 혜택들이잖아. 모든 것들이 좀 싼 가격에 항공료도 지원받고 가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언어 교환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게 내 꿈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들어갈 시점에 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사라졌어. 내가 졸업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해서 나는 그 혜택을 전혀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진지하게 편입도 할까라는 생각은 했었어. 근데 결론적으로 편입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재학할 때는 성적 장학금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아도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는 거에 있어서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었어. 물론 그 외에도 학교 캠퍼스가 작고 막 이런 행사들이 작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런 거를 상쇄할 만큼 나는 정말 많은 배움과 깨달음과 성장을 이뤘어. 첫 번째로는 이 성취 측면이야. 사실 정말 큰 대학교를 가고 이러면 다들 날고긴다 하는 애들 다 모였을 거잖아. 그럼 다 열심히 하겠지? 그럼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하게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는 없었어. 그래서 운이 좋게도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성적을 잘 받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나는 할 수 있다. 이 지방대학교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에너지와 용기와 그런 도전하는 정신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어딜 가든 항상 내가 먼저 발표하고 뭐 내가 해보겠다 그러고 막 그런 정신이 되게 강했었어. 그래서 한 NGO 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라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였었는데 전국에 다 지점, 이렇게 분점 같은 것들이 있었어.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 거지. 그것도 내가 김해에서 시작해가지고 경남 울산 권역 그리고 전국 대표까지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도 진행하기도 했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 글쓰기라던가 토론대회 그리고 내 책 발간한 거, 나의 다양한 활동들을 좋게 봐주셔서 학교 소식지에 실어주신 거 등등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대학교를 다녀도 충분히 거기서의 배움이 있다는 거야. 나는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 전국에 있는 이 40%가 넘는 이 학생들이 그 패배주의에 쩔어서 산다는 건 난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대학생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이 지방대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받는 이 교육을 정말 개발도상국이나 빈민가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듣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교육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듣고 있는 이 교육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교수님들도 나보다 얼마나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결과물과 아웃풋이 있겠어. 정말 존경할 만한 교수님들인 거지.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다닐 때 이분들 밑에서 최대한 많이
배우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물론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걸 학교에 대해서 규모도 작고 지원되는 것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드렸을 때 좀 더 잘 반영을 해주신다던가 학우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께 되게 다 얼굴도 알고 인사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방대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혹은 내가 인서울대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내 자존감의 잣대가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잠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너 그러면 인서울대학교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설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 인서울대학교를 가는 사람을 정말 존경해, 리스펙해.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지 않을 때 그들은 공부했어. 내가 노력하지 않을 때 그들은 노력한 거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그리고 충분히 누려야 할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뭔가 어느 게 낫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그 낮잡아 부르는 지잡대, 지방대학교에 다니더라도 그 안에서의 나의 성장은 분명히 있다. 나만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키 포인트야. 한날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3학년 때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나갔어야 됐거든. 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실습지에 가고 싶었던 거야. 책에서도 나오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이었거든. 그래서 진짜 약간 사회복지 실습하면은 거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어 다들. 나도 거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 지원하려고 알아보고 전화하고 이랬거든. 근데 그때 주변에서 근데 너 그 지방대학교라서 못 갈걸? 이란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 거기 서울에 있는 학생들밖에 안 뽑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내가 실제로 듣고 정말 좀 많은 생각이 들었지. 저 말이 진짜일까? 저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나의 정말 강했던 신념 중 하나는 일단 부딪혀 보자. 안 해보면 모른다 라는 정신이었어. 그래서 그 실습지에 전화하고 자기소개서 적고 보낸 다음에 또 내 자기소개서가 잘 들어가는지 전화하고 알지? 전화하면서 괜히 안부 묻는 거. 안녕하세요. 무슨 대학교 학생인데 제 지원서가 잘 갔을까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스몰 토킹도 이제 도전하면서 내 얼굴을 알리려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감사하게도 이제 2차 면접까지 가가지고 면접을 또 붙었어. 막상 내가 붙었다고 하니까 주변 반응이 대박이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정말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애초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실습지에 못 갔겠지. 그런데 나는 일단은 들이대봤고 도전해봤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을 했고 그거를 실습지에서 좋게 봐주셨고 이 모든 다리들이 맞아 떨어졌던 거야. 그리고 그 실습생을 딱 2명 뽑았거든, 나 포함해서. 그래서 그 친구랑도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 한 달 내내 실습할 때 정말 행복하게 실습했어. 물론 이게 실습이라는 게 힘든 시간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만족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나를 뽑아주신 담당자분이 나를 왜 뽑았는지 나도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서울에 엄청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근데 왜 하필이 지방에 있는 부산에 있는 저를 뽑으셨죠?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내가 돈 없이 무전여행하고 히치하이킹하고 막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면서 밥 먹고 했던 그런 또 도전의 기록들이 있었거든. 그런 기록들이 담당자 마음에 되게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분도 예전에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면은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데서 실습도 하고 성적도 굉장히 좋게 받았거든. 그 평가도 굉장히 좋게 받았어. 그런데 이번 한 번 일뿐만이 아니야.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교랑 상관없이 정말 많은 곳에서의 성취와 도전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런 네트워크, 경험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지방대학교라서 혹은 인서울대학교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셋이었던 것 같아. 내가 지방대학교 다니면 어때? 나는 이미 내 아이덴티티로서 그 사람에게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오히려 막 지방대학교 다닌다고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 있거나 뭐 좀 자신이 없는데 시켜주시면 할게요. 이러면은 조금 쉽지 않지. 하지만 내가 지방대학교 다니는데요. 저는 제가 이런 거 배우고요. 제 전공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뭐 교수님하고 뭐 이런 연구도 했고요. 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도전해 봤거든요. 저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믿어주세요. 저랑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 비단 이거는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에서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이 지방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거나 혹은 자신감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찍어봤어. 그리고 이 지방대학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이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좋지가 않은 게, 나도 한때는 내가 지방대학교 다니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면은 내가 뭔가 능력이 떨어질까? 뭔가 내가 못하는 게 더 많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과도하게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실망감이 있더라고. 그게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무례야.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배워가는 학생들인데 그 높은 문턱을 뚫고 들어간 거, 그거에 대한 노력은 리스펙하지만 당연히 걔는 잘할걸? 당연히 얘는 이걸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교수님의 말씀이 있어. 제가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미국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대학교랑 상관없이 다 똘똘하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똘똘한 것도 있는데 특히 대학생들이 똘똘하대.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혹은 한국에서 무슨 고등학교 나왔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되게 학생들을 보면은 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해도 빠르고 좀 그런 계산이 다 빠르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 와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정말 다양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도 절대 우리 이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 막 개인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어깨 쭈그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지. 이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지방대학교가 좋다 나쁘다 혹은 인서울대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닌 거 알겠지? 혹시 하는 마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해봤고, 나의 바람은 이 모든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서비스들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잖아. 이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굴러가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 가진 걸 어떻게 하면 더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건전한 시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편입하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 또 다른 도전을 하신 분들도 대단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대단하고 지방에 있는 분도 대단하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간혹 보면은 본인이 지방대학교 다닌다고 해서 대학교에 애정이 많이 없거나 좀 그런 출신을 숨기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지. 본인의 그런 히스토리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좀 편하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뭐 내가 있는 대학교 내가 빛내주면 되지. 나한테 이런 거나 해주는데 고맙지, 땡큐지. 나도 다음에 나 좀 잘 돼서 대학교에 또 좀 잘해줄게. 여기서 내 부족한 것들 메꿔나가고 배움을 알려주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완전 땡큐지.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나도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조금 더 잘 돼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좀 빛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길로 가는 과정이길 바라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학생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지금 가는 길이 어두운 터널 같아 보여도 터널은 끝이 있잖아. 그 빛이 있으니까 그 빛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내디뎌 보기를 바래. 중요한 건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마. 오늘 하루, 오늘 이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만 생각하자. 이 현실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눈부신 빛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오늘도 귀한 시간 내줘서 내 라디오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영상을 보는 혹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 그럼 나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할게.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나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면은 고마울 것 같아. 그러면 오늘 하루도 꿈꾸는 하루 보내길. 안녕.